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채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뵈서 진짜 얼굴 까먹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 수급 흐름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오늘 보시면요. 코스피로는 다 잘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개인만이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 현재 이렇게 숫자로 보이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은 다양한 종목들을 사는데 특징이 있다라고 보자면 암호화폐와 좀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에 들어가고 있어요. 다날, 위지트, 비덴트 순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요. 자, 기관은 오늘 확실히 건설주의 컨셉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금호건설까지도 사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이 경기 민감주도 사고 있습니다. 무려 3거래일 연속 사고 있고 저는 오늘 좀 포착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과 기관 가장 많이 사는 종목, 공통적으로 많이 사는 종목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렇죠. 아무래도 상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제재 완화는 아니고 이 예외 사항이 나오면서 좀 호재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 흐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바로 김태성 팀장과 오랜만에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덕산 네오룩스와 상하 프론테크가 만났습니다. 딱 보자면 글자도 맞춰오시는 것 같고요. 요새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고 요즘 보면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갖고 맞아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에서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살 걸. 어제라도 주식을 좀 채워 넣을 걸. 저는 지난주에 할 걸. 그죠? 예. 지난주만 하더라도 여기서 더 빠지나라는 이제 공포심에 만약에 이제 매수를 좀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아쉬움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어떠한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 지금 만약에 여기가 정말로 지수의 바닥이라면 그리고 종목들의 바닥이라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강하게 올라올 종목과 업종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많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목분들이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쉬어도 너무 많이 쉰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만약 올라오게 된다면 어떠한 종목군을 좀 선취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거의 어제와 오늘의 뭐 핫한 종목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규제에서 좀 예외 사항이 되면서 덕산 네오룩스도 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고 어제도 갑자기 수소가 올라서 이런 흐름에서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승자 확인해 볼게요. 덕산 네오룩스가 1라운드 승자가 됐습니다. 원래 또 이쪽 좋게 보시잖아요. 저는 OLED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강하게 좀 푸시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하 프론테크는 실적이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일단 전기차 혹은 수소 관련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큰 상승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올라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되거나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가 되면서 시간차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OLED 같은 경우에는 말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가도 그 많은 말에 좀 부합해주는 모습을 잠깐 좀 연출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에 속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굉장히 주춤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지수가 빠지니까 또 더 주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또 계절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주가도 좀 더 많이 쉬었던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기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2도 그렇고 폴더블 폰에 대한 지금 수요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 매출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품군들은 굉장히 많은 경쟁사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폴더블 폰에 대항할 수 있는 폴더블 폰을 만드는 기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폴더블 폰의 수요가 지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동안 이제 가장 덕산 네오록스는 좀 매출이 많았던 게 중화권 쪽입니다. 근데 이제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수요 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일단 제일 중요한 그쵸. 요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내일 중국 양회 시작되는데 거기서 기대된 부분이 뭐 있나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화권의 수요 부진한다 하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쪽의 해외 판매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그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자 덕산네오록스 가격 전략 함께 보겠습니다. 계절적 비수기라고 하셨는데 주가도 비수기이긴 하네요. 네, 뭐 여기서 더 밀릴 수 있습니다. 네. 더 밀릴 수 있어요. 뭐 많이 밀렸다 그래서 더 안 밀리는 건 없으니까요.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강한 반등세,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55,000원, 5만 원 그 이상까지도 저는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어제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때 혹은 내일 조정이 나올 때 저는 노려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데이 트레이딩 뭐 짧게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42,000원 이하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가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만 원, 5만 5천 원대를 목표가로 삼아 보시고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요 3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록스 매수 밴딩이 나왔습니다.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선이고요. 목표가 5만 5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덕산 네오록스 함께 1라운드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2라운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SK텔레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만났습니다. 경기 방어주와 경기 민감주의 대결이 성사가 됐네요. 네, 일단 그것도 그렇지만 최근에 지수가 많이 변동성이 컸어요. 그럼에도 이 두 종목은 잠시 후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안 좋을 때도 잘 버텼던 두 종목, 지수가 좋다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SK텔레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대로 오늘 장은 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되게 건전하게 올라가지 않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SK텔레콤과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두 종목에서도 한번 선택의 폭을 넓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라운드 승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어떤 쪽의 이유인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SK텔레콤 잠깐 짚어드리면 SK텔레콤은 시기적으로 사실 연말에 조금 강한 혹은 지수가 밀릴 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이제 주가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선택한 건 아니고요. 일단 시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 만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일 뿐.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매력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 중동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건설 혹은 이제 플랜트에 좀 특화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어찌 되었든 간에 WTI 유가가 결국 100불을 넘어서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로 인한 수혜를 충분히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테마적으로도 지금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중동 국가에 ESG를 기반으로 한 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실적을 올해 하반기쯤에는 그래도 결실을 좀 맺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플랜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수주 잔고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장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결실을 맺는 시점이 올해 연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요. 일단 해외에서의 이제 높은 이제 매출 구성을 기대를 해 보면서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장기 프로젝트의 결실, 큰 결실이 이번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가격 전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정말 멋있게 한번 올라갔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기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차트를 조금만 길게 해보시면
정말 완벽한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것 같아요. 박스가 더 길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한 번 큰 시세를 낸 네. 이후에 거의 뭐 반년 동안 지금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뭐 거의 1년 가까이 된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 일단은 WTI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중동 지역의 플랜트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박스 상단을 돌파한다면 굉장히 저는 좋은 시세를 내줄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종가에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좀 길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5,000원이라는 목표가를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2만 원이 지금 박스 하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12월 1일 날 기록했던 가장 낮은 가격이 2만 원인데 네.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김태성 팀장님의 공략주를 또 받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오늘의 공략주는 삼성전기입니다. 오늘도 뭐 손절가 없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눌려있던 대형주를 좀 먼저 공략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많이 밀려 내려오면서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어제 오늘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모두 한 번에 올라가기에 거래 대금 자체가 너무 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정말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이 또 우리나라 시장을 코스피 시장을 오늘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쌍끌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렇게 된다면 대형주들이 순서대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삼성전기 당연히 뭐 MLCC에 대한 이야기,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야기, 본업 자체는 아마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일단 가지고 있는 본업 그리고 낼 수 있는 성과 대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삼성전기 저는 모아가시려면 지금 위치에서부터 모아가시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기는 모멘텀, 펀더멘탈은 뭐 최강입니다. 진짜 그렇죠. 최강자이기 때문에 주가도 좀 그렇게 좀 반영이 탁탁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격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조금씩 사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어요. 뭐 그동안에 뭐 지수에 대한 부담 혹은 실적에 대한 부담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타나면서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내려온 상황이긴 하나 여전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단 주가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이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가격부터 뭐 16만 원 사이 매수 밴드 안에서 모아가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만 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만 원 저는 충분히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넘죠. 한번 기대감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사실 이제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에게 손절가가 참 의미 있을까 싶은 종목이긴 해요. 그래도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 가격을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려 보면 1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피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자 목표가 20만 원이고요. 손절가 15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파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